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CNN이 20일 날 김정은의 유독소를 타전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한 것은 맞지만 위독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우리 청와대는 김정은이 강원도 모처에서, 아마 모처라는 게 원산인 듯 보이는데요, 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평양 봉쇄 등의 이유를 들면서 정부가 김정은 신변 확인 안 된다 이렇게 일축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강남에서 당선된 태영호, 태구민이라고 부르죠, 전 북한 주영 대사는 이상설이 나돌고 있는데도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더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팍스뉴스는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비상계획이 뭐냐는 거죠. 팍스뉴스는 국방정보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유고 상황에 대비해서 광범위한 계획이 있으며 이건 김정은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박스뉴스가 인용한 이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 사망 시 북한의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에 내몰리고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발생하는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그리고 블룸버그 등은 김정은 사망 시 김 회장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22일 날 오전에는 미국 법무부 장관이죠, 윌리엄 바가 김정은이 36세 나이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이제 트윗을 올렸다 이런 소식이 이제 미국의 SNS에 쫙 퍼지면서 사실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 조객입니다. 이 뉴스 조객이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우선 이 시점에 나온 청와대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이상 없이 지방에서 활동 중이라는 그 판단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김정은이 지금 원산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현지 지도이길래 이 태양절 참배까지 빼먹고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이나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공산당까지 김정은의 심장 시술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 청와대의 뜬금없는 주장은 그야말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는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하기야 이 청와대의 판단 자체를 믿기 어려운 것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인적 정보 요원들이죠, 휴민트, 대북 정보 감시 기능을 다 파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알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령부 뭐 이런 대북 감시 척보 기관들 다 무력화를 했기 때문에 가장 탐지가 어렵다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어찌 청와대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김정은의 유고가 사실이라 그러면 동시에 문재인 정권 또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편 미국 박스뉴스가 전한 대로 만약 김정은의 유고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 미국은 곧바로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긴급 대응에 나설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입니다. 그 핵무기가 북한 이외 지역으로 반출된다든지 또는 북한 내부의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그 막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이걸 중국과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원래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때 이 중국군의 단독 개입을 통해서 평양의 안적을 도모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미국의 즉각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북한 내 급변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뭐냐면 김정은 유고로 인해 가지고 4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북중 국경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 동북 삼성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조선족들하고 합치게 되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동북 삼성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그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북중 국경으로부터 50에서 100km 정도 제한적 완충지대를 만들면서 그곳에 이제 난민 수용소를 세우겠죠. 그리고 그곳에 중국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북한 안정화 후에는 철수하는 조건이겠죠.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무기의 통제입니다. 우선 북중 국경으로부터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접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만 중국은 공동 대응을 아마 주장할 겁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숨겨두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지역에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핵무기 장악에 나서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군사 옵션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미 간에 신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군하고도 공동작업, 예를 들면 한국군이 주변 경계를 쓰고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미군은 핵무기 해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미군 단독으로 핵무기 해체 작업을 할 것이고요. 군사 옵션 또한 미군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단독으로 미국과 협의 없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 단독으로 김정은 사후에 북한의 핵 문제 처리에 나서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정면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중국이 상황이 어려운데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북한 급변 사태 정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또 구체적으로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